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을 겪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좀 바라볼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현실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도식으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인 맥락에서 도식, 또 스키마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도식은 일련의 시스템이자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반드시 이 도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재구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 없고요.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객관적이 될 수 없고요. 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하튼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 내부에는 우리의 인지적인 요소와 또 이 마음, 이 정서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포함한 도식은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기억 덩어리로 존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도식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핵심 신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신념과 어떠한 사건과 현실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언가의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동적 사고, 자동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서 대부분 심한 우울을 겪고 있거나 또 심각한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설명한 자동적 사고, 이 자동적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자동적 사고가 왜곡된 형태로 자리매김해서 끊임없이 왜곡되게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 우울과 불안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갖는 사고의 이 도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변형시켜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왜곡하는 과정이 패턴화돼서 지속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7가지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지가 왜곡이 되면 첫 번째는 임의적인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또 반대되는 생각에 직면을 하면서도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역추적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지지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거나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빈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적인 추상화를 하게 돼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이것은 다른 정보나 맥락 자체를 무시한 채 자꾸 이 메인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아니고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황을 개념화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에 있어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해요. 이게 바로 선택적인 추상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일반화를 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단서나 또는 몇 개의 고립된 일들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관련이 없는 상황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근데 굉장히 실망을 한 뒤에 모든 남자는 똑같구나. 또 모든 여자는 똑같구나. 나는 매번 거절당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과도한 일반화예요. 그리고 네 번째, 확대화나 축소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실제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거나 반대로 덜 중요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줌인을 해서 보거나 줌아웃을 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화를 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이 오로지 어떤 외부적 사건을 나 자신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나를 보면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나를 지금 험담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좀 개인화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개인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흑백 논리적 사고, 즉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양쪽에 그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내가 하는 경험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성공 아니면 완전한 실패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좋은 것 아니면 완전히 나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감정적인 추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나 어떠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오로지 어디서 찾냐면 내 감정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 화가 났기 때문에 네 행동 자체가 나쁜 거야 라는 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추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이야기한 이 소개한 7가지 인지 왜곡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이 모습들, 내가 심한 우울을 겪고 있거나 불안함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7가지의 왜곡된 생각으로 계속 일관한다면 나의 기분이나 행동 그리고 내 몸의 반응 자체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혼자 해결을 하면 안 돼요.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센터에 와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유연한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울과 심한 불안을 겪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 있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심한 우울을 겪고 있구나,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